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임미듬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오늘 있었던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총평을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보시다시피 최근 시행되었던 6월 모의평가 중 공통과목이 가장 쉽다고 평가받는 시험이지 않을까. 어쨌든 이게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겠지만 직전 수능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작년 수능의 공통과목이 정말 1번부터 13번, 그리고 이제 16번부터 거의 19, 이런 게 이제 워낙 쉬웠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건 쉽게 주고, 적당히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는 한 15번, 그 다음에 20번 정도, 혹은 21번,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주고, 나머지는 이제 흔히들 많이 봤던 스타일인데 좀 실수를 유발한다든지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직전 수능이었기 때문에 그 골자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열흘 전이죠. 열흘 전에 이제 유튜브로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어쨌든 작년 6월 모의평가와 올해 6월 모의평가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질문에 저는 집단이 좀 달라졌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올해 수능은 최근 5년간 있었던 모든 시험 중에 재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2007년생은 너무나 많아. 그리고 상대적으로 재수생은 작년 대비 좀 줄었을 거라고 예상해요. 물론 정확한 데이터는 나와봐야 이제 알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원서 접수를 한 게 있고 실제 응시자 수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 응시자 수가 이제 나와봐야 이제 뭔가 데이터가 이제 좀 추려질 건데, 어쨌든 시험을 치는 응시생들이 좀 달라졌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작년에 사탐런에 의해서 올해는 벌써부터 확통런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평가원은 직전 수능의 데이터가 이미 나와 있으니 직전 수능과 비슷하게 줘서 작년 수험생들과의 실력 비교를 해보는 게 목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작년 06년생보다는 07년생들이 압도적으로 인원수가 많고, 그리고 재수생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어쨌든 올해가 좀 더 줄었을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작년에는 의대 이슈라고 하는 게 있었고 올해는 또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로 봤을 때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작년 수능의 그 커트라인과 올해 6월 모의평가의 커트라인이 비슷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 비슷함 속에서 과연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마냥 확률 통계를 계속 쉽게 줄 거냐, 만약에 이번 6월 모의평가를 쳤는데 생각보다 확률 통계의 어떤 집단들이 작년의 확통 집단보다 좀 잘한다, 아무래도 미적분에서 넘어온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러면 올해 수능에서는, 2026 수능에서는 확률 통계는 좀 더 어렵게 줘야겠다 라든지, 혹은 작년 수능의 미적분 응시자들이 아무래도 올해 미적분 응시자들보다는 좀 잘할 거 아닙니까? 작년에 좀 더 잘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러면 작년과 비슷하게 미적분을 줬을 때 과연 올해 2026 수능을 준비하는 미적분의 집단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가 테스트하기에 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작년 수능 2025 수능의 미적분 1컷이 88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아마 제가 기억하건대 표준 점수가 130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만점자가, 표준 점수 만점자가 이제 아마 한 1,500명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1,500명의 어쨌든 표준 점수 만점이 140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작년처럼 시험을 줬어도 충분히 만점자와 1등급과 변별을 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과연 이렇게 줬을 때에 올해의 수험생들도 나름대로 최상위권과 1등급 컷과 나름 이런 것들이 변별이 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고 싶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마 여러분이 시험 보시면서 좀 놀랬던 포인트는 그거죠. 기니디가 부활을 했어. 빈칸 넣는 게 다시 나타났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금 부활한 문제의 유형이고요. 제가 이제 열흘 전에 찍었던 유튜브 영상에서도 약간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기니디, 빈칸,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다만 이제 그 문제의 포인트는 제가 좀 실패를 했죠. 어쨌든 간에 기니디가 운동과 거리 거기서 나왔고, 그리고 빈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수투에서 나왔으니까 제 생각과 좀 다르게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것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늘 자주 나오던 것들도 반복되고 있어요. 13번 결국은 또 나왔습니다. 넓이의 관계를 정적분 바꾸는 거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만 이제 늘 22번으로 나왔던 최고 난도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이제 12번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까지 항상 해설하면서 올해도 마찬가지. 올해도 지금 상반기에 웬만한 교육청 모의고사나 사설 모의고사 전부 다 22번에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 들어갔잖아요. 해설을 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언제까지 내가 이거 해야 되냐? 순방향 추적, 역방향 추적, 이거 정말 지겹다. 이게 이제 좀 그만 나올 때 됐지 않았나 싶었는데 아예 안 나올 수는 없었고 쉽게 12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인, 코사인 도형 문제 똑같이 14번으로 주어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늘 나오던 스타일의 문제는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제가 저희 반 학생들한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수업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반 학생들은 아마 알 거예요. 테마 특강 요즘 한참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원래 테마 특강에 이제 수2가 있고 수1이 있는데 좀 사정상 둘 중에 뭔가 하나 골라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2에 있는 걸 할까? 수1의 등차 등비 수열 4점짜리 문제 할까? 요거 하다가 제가 저희 반 학생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증거 영상도 있어. 심지어 내가 보기에는 다가오는 6월 모의평가에 등차 등비 수열 핵심 4점짜리 문제는 안 나올 것 같다. 걔는 나와도 9월 달에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수2를 해야 된다 라고 했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어쨌든 간에 등차 등비 수열 늘 나오던 뭐 절대값의 어떤 느낌 그런 문제 안 나왔고요. 그렇지만 과거의 기출문제 중에 그 미적분 같은 경우는 뭐 합성함수의 형태, 뭐 28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전설의 그 2023년 6월 평가원 28번과 매우 흡사한 형태의 문제가 나왔고, 30번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보던 스타일의 합성함수, 극대극소 찾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어쨌든 과거의 기출문제의 반복이거나 변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시험은 그동안의 기출 분석들이 잘 되어 있냐를 물어보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작년 2024년 6월 평가원에 비해서 계산이 줄었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물론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아닌데요, 생각보다 계산이 있던데요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마 22번을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생각보다 22번 계산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특정 스킬들이 필요한 문항들이 좀 실종했습니다. 아닌데요, 15번 여전히 비율관계, 극대극소 높이차, 거리곱 쓰이던데요. 물론 이제 맞아요. 맞긴 맞는데 또 제가 이따 잠시 뒤에 15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무튼 전체적인 느낌은 그냥 확실하게 복잡한 빡빡한 계산은 좀 보이지 않고 전반적인 어떤 사고력 중심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정 스킬들이라고 하죠. 흔히들 말하는 뭐 순방향, 역방향, 추적 스킬, 그렇죠? 뭐 삼각함수 그래프는 물론 나오진 않았지만 간단한 계산 문제 나왔잖아요. 거기서 뭐 삼각함수 그래프 상에서의 뭐 확대 축소 스킬, 비율 관계 이런 거, 3, 4차 함수의 비율 관계, 극대극소 높이차, 넓이 공식, 거리곱 이런 어떤 스킬들이 좀 실종되지 않았나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방향성은 앞으로도 좀 제가 볼 때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열심히 또 이제 엔제 만드는 업체들, 사설 모의고사 만드는 업체들께 좀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걸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제 요맘때 이렇게 좀 6월 때 좀 급변할 때에 이제 다음 달이죠. 7월 달에도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고 이제 더프가 있고 저희로 치면 사설 모의고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반영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7월 교육청 모의고사도 사실 일찌감치 제작을 해요. 거의 2월 달에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이 육모가 반영이 됐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죠. 7월 달에 치는 사설 모의고사도 사실상 좀 일찌감치 만들어 놔요. 6월 달 시험을 보고 물론 좀 수정은 하겠지만
잘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해놨는데 또 막상 사설모고 치면은 또 막 스킬도 왕창 들어가고 계산 엄청 빡빡하고 막 피지컬 키워야 되고 이러면 또 학생들이 또 방향성을 못 잡는 경우들이 생겨나요. 근데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피지컬 필요합니다. 당연히 연습하셔야 돼요. 계산 연습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설 모의고사에서 과하게 출제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양의 계산, 엄청난 피지컬까지는 요하는 문제가 이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예 비율관계나 극대극소 높이차나 이걸 아예 배제해서 문제를 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15번 같은 문제들도 보면은 그런 스킬들이 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석이 메인이 되는, 어떻게 하면 전체 실수에서 우미분계수 존재할 수 있지라는 그 포인트를 잡는 것이 핵심일 뿐 이 스킬이 핵심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추세들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고력 중심, 재학생과 N수생들 사이의 격차를 최소화시키겠다. 그렇죠. 아무래도 어떤 이런 스킬들이 강조되기 시작하잖아요. 무조건 N생들이 유리합니다. 재학생들은요, 아직까지 수능적으로 완성된 친구들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작년부터 나는 정시 파이터야 하셨던 분들은 하셨겠지만 일반적인 일반고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아직도 지금 뭐 내신, 지금 다가오는 기말고사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어쨌든 격차를 줄이려면은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험 보면서 나름 배려 아닌 배려 느끼셨어요? 1번부터 13번까지는 쉽잖아요. 풀어보면은 1번이 2개밖에 안 나와요. 1번이 2개밖에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만약에 15번을 찍는다고 한다면 내가 15번은 못 풀겠지만 1번이 2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1번을 찍어야지 라고 하면 나와요, 답이. 그쵸? 그러니까 좀 최대한 적은 번호로 또 몰면은 15번, 14번도 최대한 내가 풀 수 있게끔 번호 세팅까지도 나름 배려가 들어갔다. 물론 이제 어쨌든 그거는 수능에 가면은 또 배려가 안 들어가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최상위권을 변별하라고 낸 문제가 객관식인 거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요. 객관식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앞에 번호를 가지고 잘 번호 배분을 하면 맞출 수 있다. 5분의 1의 확률이 들어간다. 사실 이것도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는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무튼 간에 아마 오늘 시험을 보면서 약간 그런 배려 아닌 배려를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께 6월 모의평가 공통과목 주요 문항, 제가 최근에 해설을 하면서 이렇게 몇 개 안 적은 거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해설했던 그 메가스터디 5월 전대 실무만 하더라도 여기 꽉 차게 제가 적었는데 오늘은 별로 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14번 기립이 발견하는 거, 그리고 사인 코사인 법칙을 대체 어느 타이밍에 누굴 기준으로 세우느냐, 이것 좀 여러분이 좀 명확하게 잘 세웠으면 좋겠고요. 15번 같은 경우는 종합적 사고 능력입니다. 전체 실수에서 우미분계수 존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끔씩 여러분들이 끊어진 함수에 대한 미분계수의 정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몰라. 그러니까 이제 미분계수라고 하는 건 끊어지면 당연히 없죠. 하지만 좌측, 우측만 본다 그러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항상 미분계수라고 하는 건 기준점으로부터 평균 변화율들의 극한이잖아요. 우미분계수면은 오른쪽의 평균 변화율을 극한을 취하는 거고, 좌미분계수 같으면 좌측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취하는 건데, 이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접선의 기울기를 막 측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꼭 15번 해설을 보시면서 좀 개념을 좀 재점검했으면 좋겠고, 물론 이 15번 해설 안에 극대극소 높이차 공식을 씁니다. 쓰기도 하고 거리곱 혹은 다 설명을 드리긴 해요. 비율관계 씁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비율관계, 극대극소 높이차, 거리곱이 핵심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프라임 x 구해서 적분한 다음에 점 집어넣어서 적분상수 c 구해서 푸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번 같은 경우는 나름 스킬을 쓰나 정석적으로 푸나 핵심만 찾으면 풀이 차이는 크게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20번은 그냥 적어봤어요. 사실 그냥 4개만 적으려고 하다가 너무 헐빈해 보여서 20번도 생각보다 여러분이 좀 주관식이다 보니까 실수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제가 좀 소개해 드렸고요. 21번. 사실 이거 개념만 제대로 알면 3분 안에 풀거든요. 절대값 포함한 극한. 이거는 여러 차례 기출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모양인데 위에가 절대값이 있다? 그럼 당연히 얘네 둘의 자극한 우극한은 무조건 풀맛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 분모가 0 되는 지점이 관통했을 때. 실근을 가지는 경우는 풀맛 차이 나요. 그런데 그 풀맛 차이 나는 걸 무마시키려면 뭔가 분모 0 되는 게 접하는 상태로 오거나 혹은 한쪽에 0이 되는 걸 인수 곱하면 된다라는 이런 개념들이 있죠. 그런 것들. 그리고 다른 함수인데 서로 다른 함수인데 위에가 절대값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분모 0이 되는 인수보다도 인수를 최소 하나 더 가져야 된다라는 이런 개념들. 그 개념을 알면 빨리 풀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오늘 너무 방송 분량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찍어봤는데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찍을 게 없어서 좀 제가 좀 요거는 제가 좀 나름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다고 하는 거. 자, 마지막 22번이 나름 좀 여러분이 좀 문제를 푸시면서 야 이거 뭐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있잖아요. 이거 계산으로 밀 수도 있어요. 직접 직선을 구하고 다시 만나는 교점을 구한 다음에 원점까지의 3점의 좌표를 아니까 뭐 공식을 쓴다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평가원은 절대 여러분에게 그런 계산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숨겨진 평행기둥을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45도예요. 1대1 대 루트 2 보라고 준 겁니다. 같은 그래프의 모양을 가지는 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는 건 같은 간격만큼 내려오란 얘기거든요. 그 움직이기 전 상태의 지수함수를 얼만큼 뽑아낼 수 있냐가 이 22번의 계산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여러분들이 해설을 보시면서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여러분 시험 보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유튜브에는 14, 15, 21, 22 요 네 문항만 해설을 올려드리되 방송 분량이 작은 관계로 최대한 자세하게 해설을 해드린다는 점. 가끔씩 제가 이제 해설을 해드리면은 좀 짜증 나시는 분들이 좀 있나 봐요. 아, 왜 이렇게 쓸데없이 개념 설명해주냐?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해주냐? 좀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제 해설을 보고 좀 많은 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최상위권 학생들은 그냥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는 유명하신 선생님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거 보러 가세요. 괜히 저한테 오셔서 답답하다는 둥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아무렴 제가 그 답답하다고 여기시는 그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풀고 훨씬 더 빨리 풀지 않겠습니까? 뭐 저라고 뭐 빨리 풀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다른 분들의 해설을 보고도 도저히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혹은 다양한 시각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설을 찍는 거니까요. 아무튼 14, 15, 21, 22 네 문항 해설 올려드릴 거고요. 제 공식 홈페이지나 공식 인강 앱에서는 전문항 해설 볼 수 있습니다. 미적분과 확률통계 마찬가지로 총평과 전문항 해설 제 공식 홈페이지나 인강 앱에서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는 제가 올릴지 말지는 좀 더 고민해보고 웬만하면 올리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설 강의 출발합니다. 자, 다음 14번입니다. 작년 수능 14번 문제랑 흡사한 문제가 나왔어요. 같이 보시죠. AB의 길이가 2루트 7 이런 삼각형 ABC에서 BC의 중점을 P, 중점이에요. 그리고 BC를 5대 1로 내분하는 점을 Q라 한다. 자, 그러면 요 길이가 내가 만약에 K다라고 한다면은 이쪽이 이제 5K가 돼야 되는 건데 얘가 지금 중점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2K. 그럼 여기가 3K. 뭐 요렇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AQ가 3루트 2. 즉 여기는 얘가 3루트 2다라고 하고 있고요. sin QAP. 자, QAP 요각이죠. 요각이랑 sin APQ, APQ 요게 루트 2대 3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삼각형에서 사인의 비율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비랑 똑같은 거죠. 한마디로 2K 대 3루트 2가 몇 대 몇이란 얘기예요? 루트 2 대
3이다 이 뜻이에요. 맞아요? 마주보는 각의 사인의 b는 길이의 b가 되어지는 거니까 주어진 사인의 비율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 b랑 똑같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여기서 얘를 루트 2를 이제 여기 2k로 만들어주고 싶으면은 여기서 뭐 해주면 돼요? 여기서 양쪽에 루트 2를 곱하면 되죠. 되셨어요? 그러면 2k 대 3 루트 2는 2 대 3 루트 2가 되어지므로 k는 1이다라고 하는 걸 손쉽게 알 수 있어요. 즉, 요 길이가 그냥 1이고요. 요 길이가 그냥 2가 되고 요 길이가 3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이때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결국 외접원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ABC의 어떤 그 한 변을 잡아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 변을 잡겠다라고 하면 얘가 구하고자 하는 외접원의 지름에다가 마주보는 각에 대한 사인 C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든지 요 길이가 지금 6이잖아요? 그러면 이 6이 이제 지름에다가 마주보는 각에 대한 사인 뭐 이런 식으로 가란 얘기예요. 자, 이때 이걸로 구하던 내가 사인 A를 구해야 되고 사인 C를 구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길이를 알아야 됩니다. 이 길이를 알아야 세변의 길이를 알며 코사인 법칙, 그 다음에 뭐 한각을 구하는 사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길이를 내가 구해야 돼요. 결국은. 근데 반대로 내가 이쪽 각으로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미 세변의 길이가 완성이 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5가 되어지고 여기가 3 루트 2가 되어지고 여기가 2 루트 7이 되어지는 거니까 요렇게는 지금 세변의 길이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 길이를 애써 구해가지고 뭐 사인 A든 뭐 사인 C든 구하지 말고 그냥 이 각을 내가 알아낸다면 사인 알파라고 하는 걸 알아낸다면은 결국은 이 길이 역시나 두 변과 끼인 각으로 또 코사인 법칙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 때에 이 길이는 역시나 지름에다가 사인 알파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상황인 거니까 결국 문제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첫 번째 코사인 알파를 구하세요. 세변의 길이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사인 알파를 구하세요. 그리고 이 길이라고 하는 거를 두 변과 끼인 각으로 구하세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이 지름의 길이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로 풀게요. 그럼 먼저 해야 될 게 코사인 알파 구할게요. 코사인 알파는 2배에 요게 지금 2루트 7, 5죠. 이거의 제곱 4, 7, 28 이거의 제곱 25 그리고 요게 지금 뭐죠? 3 루트 2의 제곱이죠. 네, 9, 2, 18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계산해 보시면 4분의 루트 7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코사인 알파가 4분의 루트 7이면 여기 있는 사인 알파라고 하는 건 바로 나오죠. 똑같이 분모를 4로 깔아주시고 16 빼기 7은 9가 되어지는 거니까 루트 씌우면 3이겠죠. 요렇게. 그럼 나는 이제 뭐만 구하면 돼요? AC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AC의 제곱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결국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갑니다. 4, 7, 28 요게 지금 6이죠. 6의 제곱 36 마이너스 2배의 2루트 7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4분의 루트 7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시면은 얘가 이제 요게 4 약분되고요. 이렇게 약분되고 요게 7, 6, 42가 되죠. 그러면 40에서 빼면 마이너스 6이 되어지는 거니까 22가 됨을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얘가 얼마다? 루트 22가 되겠죠. 루트 22가 지름 곱하기 4분의 3이다. 게임이 끝난 거죠. 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3분의 2 루트 22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파이 r의 제곱이겠죠. 요거의 제곱입니다. 9분의 4 곱하기 22 9분의 88 파이. 정답은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떤 삼각형을 기준으로 할 거냐. 되게 많은 삼각형이 있잖아요. 또한 이제 공통변도 있으니까 공통변 시리즈로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건데 지금 이 AP라고 하는 공통변으로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이유는 아시죠? 네, 이쪽 길이가 지금 현재 모르는 상태라서 그렇고 이쪽 각도 뭐 더해서 180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풀 것이냐, 최대한 많은 정보가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자,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15번입니다. 뭐 이번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렵고 변별력이 있는 문항이 바로 요 15번이 되겠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문제를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문제를 읽고 거기서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잘 해석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상수 K와 프라임의 제로가 6인 3차 함수가 있대요. 자, 프라임의 제로가 6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1차 항의 개수죠. 그런 3차 함수 fx에 대하여 그랬어요. 지금 최고차항이 양수라던가 최고차항이 1이라던가 그런 말은 없죠. 그럼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과거의 경험을 따라가 보면 어쨌든 최고차항이 왠지 음수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하는 걸 어쨌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긴 알잖아요. 이때 함수 gx라고 하는 거를 잡았어요. 양쪽 사이드, 안쪽 이렇게 이제 3차 함수로 이제 나와져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다음의 값이 존재한다. 자, 이게 존재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죠?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얘를 우리는 뭐라 부르죠? 그렇죠. 우미분계수죠. 우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은 0 이하다라고 하는 거 무슨 말이에요? 어쨌든 우미분계수가 0 이하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함수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그냥 감소한다라는 말을 쓸 때는 그냥 감소한다. 뭐 프라임이 뭐 작거나 같다든지 뭐 그런 표현을 쓰면 되는 것을 왜 굳이 우미분계수라는 이 표현을 가져와서 쓸까요? 왜 그럴까요? 결국 1로부터 경계로 좌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어떤 말이 없어요? 지금 이 gx가 뭔가 연속이다 혹은 뭐 미분 가능하다 이런 말이 없죠. 왜 없겠습니까? 평가원의 문제를 푸는데 이런 표현이 없다라는 말은 얼마든지 미분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연속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하에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뭐는 존재를 해라? 우미분계수만큼은 반드시 존재해달라. 요거예요. 그리고 결국 내가 이 gx가 y는 t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데 가장 최대가 되는 것은 13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과제는 뭐겠습니까? 이 gx의 그림은 일단 그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려볼게요. 어쨌든 이 gx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감소가 돼야 돼. 전반적인 느낌은 감소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이 바깥쪽 사이드가 이 전체가 어쨌든 감소하게 하려면 생각해 보세요. f가 만약에 최고차항이 양수라고 한다면 이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뭔가 두 군데를 잘라가지고 양쪽 사이드로 했을 때에 그 다음 얘를 K만큼 평행이동했을 때에 뭐가 돼야 돼요? 감소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긴 내가 좀 증가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니까
평행이동을 하더라도 절대로 감소할 리가 없죠. 일단은 우리가 뭐를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아, 지금 상황이 최고차항이 음수가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차항이 음수가 맞다라는 거. 자,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런 형태의 그림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두 군데를 잘라서 바깥쪽 부분은 K만큼 평행이동을 하고 안쪽 부분은 마이너스 fx를 하라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 바깥쪽 부분의 경계가 뭐가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극대극소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즉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1을 좀 더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버리잖아요. 밀어버리면 이쪽 부분 뭐가 있어요? 뭐가? 감소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럼 이거를 내가 마이너스를 곱하잖아요. 그러면 이쪽 부분은 뭐가 돼버리는 거냐면 증가하게 돼버려요. 우리는 이 안쪽에 있는 이 마이너스 fx조차도 뭘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감소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생겨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얘가 어떻게 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이렇게 딱 정확히 극값의 마이너스 1이 있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죠. 얘가 만약에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쪽 부분이 문제죠. 이쪽 부분 또 증가하는 부분이 생겨나는 거니까 바깥쪽 부분에 감소하는 것이 안 되잖아요. 아하, 결국은 얘가 극값의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하, 마이너스 1일 때 프라임이 0이다. 1일 때 프라임이 0이다. 이걸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처음에 줬던 이 프라임의 0이 6이다라는 이 조건, 그냥 1차항의 개수가 6이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으나 지금 이 프라임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준 이상 내가 뭐를 써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fx라고 하는 거를 최고차항이 a인 3차 함수라고 한다면 이 미분한 프라임의 x라고 하는 거는 최고차항이 뭐가 되고 3a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쪽 부분을 뭘로 가지는, 극값으로 가지는 이런 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 프라임의 0이라고 하는 건 도함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상수항이에요. 상수항. 도함수의 상수항이 돼버리는 건데 지금 얘네 둘의 상수항의 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3a가 뭐가 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6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하, a는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요 a가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함수가 뭐가 되냐면은 얘가 이제 fx 플러스 k라고 하는 함수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양쪽은 뭐로 해요? 양쪽은 요 함수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고요. 양쪽은 그냥 요 함수를 그냥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대로 가져가고 요 사이에는 뭘 가져가요? 마이너스 fx를 가져가요. 이때 잘 보세요. 지금 어쨌든 여기 부분은 구멍이 빵 하고 뚫려야 돼요. 구멍이 빵 하고 뚫려야 되는 거고 여기서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뭐 해줘야 돼요? 접어야 돼요. 접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얘가 지금 뭔가 뭐 이런 느낌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얘는 K만큼 평행이동이 된 상태고 얘는 그냥 F에 음수 붙는 상황인 거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름 얘가 이제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아래 위로 움직일 거예요. 아래 위로 움직일 건데 지금 상황상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를 고민해 보죠. 보세요. 일단은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우미분계수 존재해야 돼. 자, 이거 굉장히 강력한 조건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요렇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작은 경우는 그냥 미분 가능하죠.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좌미분이나 우미분이나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일 때가 문제가 되어지는 건데 마이너스 1도 사실상 오케이입니다. 왜 오케이냐면은 그냥 여기에 어떤 점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의 우미분계수는 얼마냐면 그냥 0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이제 이 우미분계수에 대한 개념을 잘 하셔야 되는 건데 우미분계수는 오른쪽을 보는 거죠. 오른쪽을 보는 거니까 오른쪽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0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또는 정확한 개념으로 설명드리면은 항상 미분계수라고 하는 거는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점으로부터 주변에 있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거든요.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점점 어딜 향해 가요? 0을 향해 가죠. 즉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때려주는 것이 미분계수의 정의고 우미분계수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에서 오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보란 얘기니까 이게 0이 되는 거 맞아요. 오케이입니다. 마찬가지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그럼 얘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죠. 심지어 부드럽게 이어져 있어요. 얘가 미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미분 가능하니까 우미분계수나 그냥 미분계수는 똑같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게 어디냐면은 결국은 1일 때가 결국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지금 1일 때 갖거나가 들어가죠. 들어간 상황에서 1에서의 우미분계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이게 그냥 오른쪽 미분계수니까 여기 오른쪽 요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 그냥 미분계수 0이지 않나? 이건 진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즉 x가 1일 때의 우미분계수가 그냥 0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개념이 좀 제대로 잡혀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미분계수의 개념이 뭡니까? 제가 항상 저희 반 학생들 늘 하는 얘기지만 기준점으로부터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점은 어디 있어요? 1일 때예요. 1일 때니까 여기가 기준점, 여기가 기준점. 그러니 여기서부터 우미분계수니까 오른쪽 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인 거예요. 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인 거예요. 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죠. 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어떻게 돼요? 얘가 무한히 커지죠. 무한히 되는 거예요. 무한히. 무한대가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 점에서는 뭐가 없는 거예요? 우미분계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셨어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정답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결국은 요거를 딱 이렇게 뭐 해줘야 돼요? 붙여줘야 돼요. 이해돼요? 얘가 딱 정확히 이 구멍을 메워줘서 딱 연속이 되게끔 붙여줘야 모든 실수에서 우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좀 더 빨리 접근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우미분계수에 대한 어떤 훈련,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평상시에 훈련을 하신 분들은 좀 더 빠르게 접근을 했을 거라고요. 물론 이제 저희 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상 이게 빨리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테마특강에서 배우는 거고 지금 저희 테마특강은 한참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언제쯤 배우냐면은 한 7월달 중순 돼야 얘를 배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반 학생들 기준으로는 이걸 당장 풀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네, 거기는 뭐 제가 또 뭐 할 말이 없는데 대신에 이제 빌드업에서 이걸 배우죠. 저희 반 학생들 기준으로 보면 개념 강의 때 이걸 배워요. 우미분계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요렇게 평균 변화의 극한이다라고 하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꽤나 좀 많이 걸렸을 겁니다. 이거를 파악하는데. 다만 이제 나중에 테마특강을 듣고 나면 어때요? 그조차도 빨리 이제 휙 붙는 거네라고 하는 걸 빠르게 파악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에 이제 뭐가 돼야 돼요? 두 개 만나는 지점.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죠? 두 개 만나는 지점의 최대가 13이다 그랬어요. 그럼 다시 보시죠. 그럼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 상황이냐? 왼쪽은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 되는 거고 오른쪽은 여기에 이제 요렇게 들어가지고 얘가 요렇게 떨어지는 상황이고 여기도 이제 요렇게 메꿔주는 요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완성된 그래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두 개 만나느냐? 뭐 당연히 뭐 이렇게 하면 두 개 만나는 거지. 하나, 둘 만나는 거예요. 다만 이 두 개 만나는 게 여러 번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최대가 되는 건 꼭대기, 딱 요때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요때가 지금 얼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13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얼추 이제 각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뭐를 알아요? 극대 극소 높이차라고 하는 걸 알아요. 물론 뭐 거리곱도 지금 우리 반 학생들은 배웠죠? 네, 거리곱 써도 되고 혹은 이제 극대 극소 높이차 공식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2인 3차 함수가 되어지는 거니까 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빼기 알파, 요 간격이 2잖아요. 2의 세제곱이 되어지는 거니까 얘가 8이에요. 그러니까 요 높이가 얼마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 높이가 8이야. 이렇게 8. 그럼 얘가 지금 13이면 얘는 어디가 돼야 돼요? 5가 돼야 돼. 여기가 5예요. 마찬가지. 여기도 요렇게 요 간격이 지금 8일 거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8이 돼야 돼요. 따라서 여기는 뭐가 돼야 돼요? 5로부터 8만큼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 네,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요렇게. 자, 그럼 보세요. 게임이 끝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한테 뭘 물었냐면은 K에다가 F의 2분의 1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K라고 하는 건 어쨌든 평행이동에 관한 개념인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점. 자, 표시를 해볼게요. 검은색으로 표시할게요. 검은색으로. 원래는 얘가 구멍이 나 있지만 그냥 얘가 있다고 치면 여기는 이 좌표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죠. 맞아요? 얘가 이제 뭐 한 상태? K만큼 평행이동을 한 상태. 되셨어요? 그럼 얘를 내가 만약에 K만큼 내려버리면 원래 있던 fx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자, K만큼 내려왔어요. 내려오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빼기 K 맞아요? 내가 K만큼 다시 내렸으니까. 되셨어요? 여기는 이 Y좌표가 마이너스 3 빼기 K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있는 요 점. 이 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요 함수가 뭐예요 지금? 마이너스 F의 X잖아요. 그러니 여기 있는 이 점이 어디 위의 점? fx 위의 점. 그러면 이 점을 내가 뭐 해주면? 접어 올리면, 즉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k 플러스 3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3 빼기 k를 접어 올렸으니까. 그게 지금 뭐가 된다? 13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k는 얼마? 네, 10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f의 2분의 어떻게 구할 거냐? 지금 f의 x 플러스 k, f의 x 플러스 k가 누구랑 만나요? 마이너스 3이랑 만나죠? 따라서 얘가 플러스 3 요렇게 얘랑 만나는 거니까 차함수 끌고 오면 플러스 3. 얘가 어떻게 돼요? 최고차항은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에서 접하죠.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어지는 거고 얘가 지금 비율 관계 써주면은 몇 대 몇이 되어지는 거예요? 얘가 2대 1이죠. 2대 1이잖아요. 따라서 여기가 어디가 돼야 돼요? 2, 얼마 2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얘가 x-2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k는 우리가 10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우리가 2분의 1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f의 2분의 1 더하기 13이라고 하는 거는요. 마이너스 2배에다가 여기 2분의 1 집어넣어 주면은 2분의 3의 제곱 4분의 9 여기 2분의 1 집어넣어 주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따라서 f의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4분의 25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f의 2분의 1은 마이너스 4분의 25 k는 10이고 10이라고 하는 건 4분의 40이죠. 따라서 이 둘을 더하시면 정답 4분의 15가 정답입니다. 혹은 뭐 거리곱 써도 괜찮죠.
f의 x 플러스 k, k10이라는 걸 알았고 그게 마이너스 3을 만난다. 즉 얘가 기준선이 된다라고 친다면은 f의 2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왼쪽으로 2분의 3씩 2번,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한 번, 이렇게 해서 거리곱을 통해서 계산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뭐 비율관계, 극대극소, 높이차 뭐 다 들어가면 좀 풀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좀 천천히 설명을 드렸고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결국 이 상황, 요 가운데 있는 요 3차 함수가 탁 여기에 붙어야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우미분계수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거,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였지 뭐 비율관계나 뭐 극대극소 높이차나 혹은 뭐 거리곱이 메인은 사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참고로 또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여기 극대극소 높이차 공식 8이라고 하는 얘를 내가 만약에 못 쓰고 내가 문제를 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이 13이라는 게 뭐죠? 결국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이잖아요. 즉 얘가 마이너스의 f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뭐를 알아요? 프라임의 x를 완벽하게 알아요. 그럼 이거 적분하면은 그쵸? 충분히 f 찾을 수 있는 거고, 그 상태에서 어쨌든 우리가 요거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3이다 라고 써버리면은 적분상수 c 튀어나올 거고, 그러면 f를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f 완벽하게 아는 상태에서 2분의 1 넣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기준선 잘라가지고 요렇게 식을 예쁘게 만드는 거나 혹은 뭐 거리곱을 쓰나 혹은 이 상태에서 내가 조금 살짝 전개해가지고 적분한 다음에 f의 마이너스 1의 음수 붙은 요것이 13이다 써서 적분상수 c를 구하나 뭐 크게 제가 볼 때 큰 차이가 저는 안 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 비율관계나 극대극소 높이차나 거리곱이 중요한 것보다는 요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게 붙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정리를 잘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21번입니다. 또 극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fx는 주어져 있고 최고차항 1인 4차 함수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다음의 극한값이 모두 존재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분모가 0이 안 되는 상황이면은 그냥 뭘 넣어도 뭐 다 존재하죠. 결국은 이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 중요한데, 먼저 여기를 보시겠어요? 얘가 언제 분모가 0이 돼요? 1일 때랑 2일 때예요. 그래서 첫 번째 a가 1이다 부터 해볼게요. a가 1 돼버리면은 이 f의 1이 0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f의 1도 또 0이에요. 자, 근데 이때 여러분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은 참고 개념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물론 뭐 저는 빌드업 때 다 설명을 드리는데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무래도 해설강의다 보니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f분의 절대값 f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f라고 하는 건 x 빼기 1, x 빼기 2고 여기도 절대값에 x 빼기 1, x 빼기 2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x 빼기 1을 이렇게 약분을 한다고 치잖아요. 치면은 남아있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지금 1에서 지금 내가 뭐하고 있죠? 관통하고 있죠. 물론 이제 그림이 이 그림은 아니지. 요런 그림이잖아요. 이게 1이고 2잖아요. 어쨌든 1에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관통하고 있어요. 관통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지금 절대값이기 때문에 x에 1을 보내보잖아요. 그럼 1의 왼쪽, 1의 오른쪽 보내보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무조건 부호 차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그대로 있고 하나는 절대값이라서 그런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무조건 부호 차이 나요. 즉 앞에 있는 이 gx에 상관없이 이쪽에 있는 얘네가 뭐예요? 서로 풀맛 차이 난다고요. 근데 풀맛 차이 나지 않고 탁 존재를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있는 풀맛 차이를 무산시켜버리는 그런 상황. 뭐요? 앞에 있는 이 g가 0이 돼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예요. 아, G1이 0이구나.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A가 2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똑같아요. 여기 있는 X 빼기 2가 이렇게 약분이 된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것끼리 한쪽은 멀쩡하게 있고 하나는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또 얘가 지금 관통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풀맛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즉 풀맛 차이 나는 걸 무산시켜주면서 극한이 존재하려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 앞에 있는 이쪽이 0이 돼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보세요. 이번에는 이 G가 언제 0이 되냐면 1일 때랑 2일 때 0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G-F 있죠. 요걸 내가 만약에 HX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얘 값이 내가 만약에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세요. GX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X-1의 어떤 QX다라고 생각해 봐요. 즉 뭐를 가정하지 않냐면 GX가 X 빼기 1이라고 하는 인수를 중근을 가지지는 않는다라고 쳐요. 이해되세요? 아, 중근이 아니다라고 칩니다. 그냥 하나 있다고 쳐요. 그리고 내가 X가 1로 갔을 때 여기 내가 얘를 약분을 시켜줘야 돼. 그럼 여기 있는 얘도 뭐가 돼야 돼요?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극한이 일단 존재는 하겠죠? 그럼 여기 PX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얘는 약분이 됐는데 또 어떤 상황이냐면 얘는 멀쩡히 있고 얘는 또 절대값이야. 절대값이에요. 그러니 이게 좌우 극한을 때려주면은 관통하는 지점에서는 무조건 얘가 풀맛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극한이 존재하질 않아요. 따라서 이 상황에서 지금 뭔가 극한이 존재하려면 이 HX가 무조건적으로 뭘 가져야 되냐면 X 빼기 1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져야 돼요.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져줘야 얘가 하나 약분되고 X 빼기 1이라는 인수가 여전히 하나라도 남아있어 줘야 이 절대값을 무마시켜 줍니다. 이거 약간 개념적인 접근이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을 찍고 있는데 그냥 원래 같으면 그냥 절대값이니까 제곱을 가져야 그냥 문제 풀면 그만인데 아무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건 불가능한 거지. 쌤 아까 전에 여기서 왜 얘가 GX가 X 빼기 1이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얘가 제곱이면요 얘는 세제곱 가져야 돼요. 그럼 얘가 아까 전에 보면 G2의 0도 있잖아요. 그럼 얘가 만약에 GX가 X-2도 가지잖아요. Q'X 그럼 이 안에는 뭐 가져야 돼요? X-2에 얘가 하나 가지면 하나 더 가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3차, 2차, 5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얘가 절대로 4차가 될 수 없어요. 결과론적으로 여기 있는 이 X 빼기 1은 한 개를 가져줘야 되고요. 한 개. 그리고 따라서 위에 있는 얘는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져야 됩니다. 마찬가지. 얘가 X 빼기 2라는 인수를 한 개 가지면 얘가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H라고 하는 것이 4차가 되어지는 상황이니까 4차 빼기 2차잖아요. 따라서 얘가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2의 제곱. 이것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게임이 끝났어요. 자, 결국 어쨌든 뭐 시험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이것저것 좀 설명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HX라고 하는 거는 GX 빼기 F가 되어지는 건데 얘는 최고차항이 1인 4차 함수인데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진다. 뭐 게임이 끝났습니다. 따라서 G의 마이너스 1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네, H의 마이너스 1은 G의 마이너스 1 빼기 F의 마이너스 1 이런 여기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3의 제곱 9 이게 36이 되는 거고요. 이때 F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여기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되잖아요. 6이에요. 6. 따라서 넘어가 주게 되면은 구하고자 하는 G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네, 42가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이제 개념이 되어지는 건데 결국 같은 함수인데 하나는 절대값이 되어 있다? 그럼 무조건적으로 관통하는 경우에는
얘가 서로 풀맛 차이 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극한이 좌우 극한 같아지려면은 앞에 있는 얘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 첫 번째 개념. 그리고 분모가 0인 상태에서 분자가 전체가 절대값인 경우에는 극한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소 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최소한 분모가 0 되는 인수보다 위에가 하나를 더 가지고 있어줘야 절대값을 무력화시킨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빨리 푸셨을 겁니다. 그래서 좀 개념이 좀 잘 잡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문제 같으면은 뭐 권장 풀이 시간은 뭐 3분 안에 풀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제 입장입니다. 아무튼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22번입니다. K가 1보다 큰 실수 K에 대해서 두 곡선이 지수함수로 주어져 있어요. 만나는 점을 A라고 한다. 그리고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 45도죠? 1대1 대 루트 2. 얘가 다시금 만난다. 자, 뭔가 지수함수가 주어져 있고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면은 결국 길이 B, 45도 1대1 대 루트 2, 그리고 평행이동 관계. 다시 만나는 거니까 평행이동 관계를 보라 그랬어요. 그때 넓이가 16일 때 값을 구하라 그랬죠. 일단 첫 번째 스타트가 뭐냐, 이거부터 구하셔야겠네요. 만나는 점 A가 뭐냐, 즉 얘네 둘을 갖다 놓고 연립부터 먼저 하는 것이 첫 번째 스타트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둘을 연립할게요. 연립할 건데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2의 x제곱을 t라고 제한하겠습니다. 그러면 t는 0보다 크죠? 되셨죠? 따라서 t 플러스 2분의 k는 요게 k 곱하기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x제곱인 거니까 얘가 t분의 1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k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양변에 분모인 2t를 곱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2t의 제곱, 그리고 여기는 여기에 이제 2t를 곱하겠죠. 아, 요거 넘길까요? 이렇게 넘기면은 요거 넘겨요. 요거 넘겨버리면은 얘가 2 마이너스 2분의 k죠. 되셨죠? 요게 이제 계산된 거예요. 여기 있는 얘랑 계산이 된 거예요. 넘어가서 그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2t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4t 플러스 4 그리고 마이너스 k, 4 마이너스 k의 t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2t를 곱하면 2k잖아요. 넘어가 주면은 마이너스 2k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되셨죠? 인수분해 할게요. 인수분해 하시면은 요게 이제 2t, t 4가 나오게 해주면 되죠. 4t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2, k 4쪽에 플러스니까 풀마 요렇게. 따라서 t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가 되거나 2분의 k가 돼야 되는 건데 t는 양수니까 2분의 k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만나는 점 A의 좌표가 되어지는 건데 t가 2분의 k예요. 근데 지금 이 t가 뭐죠? 2의 x제곱이었잖아요. 그쵸? 2의 x제곱이었으니까 따라서 x는 뭐가 돼요? 로그 2의 2분의 k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로그 2의 2분의 k가 되어진다. 따라서 이 구하고자 하는 a라고 하는 거는 로그 2의 2분의 k 콤마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만 이제 로그 2의 2분의 k를 넣어주면 2분의 k 되니까 그냥 k겠네요. 네. 이게 바로 점 A의 좌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오시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지금 지수함수 위에 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얘가 지금 로그 2의 2분의 k 콤마 k 이렇게 되어 있고 얘를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가 또 어떤 상태예요? 지금 분명히 밑이 2인 함수죠. 얘도 지금 밑이 2인 함수, 얘도 밑이 2인 함수, 지수함수.
뭔가 평행이동의 관계에 딱 놓여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 똑같은 그래프의 모양이 뭐 이렇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만나는 점이 얘가 지금 뭐가 된다? B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 줘야 될 건 뭐냐면은 보세요. 얘가 지금 어떤 상태죠? y는 2에 x-2 빼기 3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조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1대1대 루트 2를 써야 돼요. 그러면 평행이동 관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원래 있던 함수가 어떻게 해서 얘가 이렇게 평행이동했냐를 보셔야 되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길이 b도 받고 뭐 평행이동도 생각을 했지만 뭐를 못 떠올릴 수 있냐면 자꾸만 이거를 내가 처음에 주어진 함수 y는 2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k다 이렇게만 놓고 보시면은 절대로 이 관계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x가 x-2가 되기 위해서는 옆으로 2칸 간 건데 그럼 밑으로 2칸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밑으로 2칸 내렸을 때 마이너스 3이 되기 위해서는 이 k가 마이너스 2가 돼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진수 조건이 망가지잖아요. 진수가 양수라는 게 망가져요. 즉 얘가 두 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계산 문제야 피지컬로 뚫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렇게 풀어도 돼요. 되는데 왜 꼭 이 점을 여기 위에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든 나는 평행이동 관계를 볼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보는 관점이 좀 상위권생들의 관점인 거냐면은 이거 혹시 이건가? y는 2의 x 플러스 1 이건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얘는 2배의 2의 x제곱인 거니까 요 x 대신에 로그 2의 2분의 k를 집어넣어주면 2분의 k가 되고 앞에 2가 곱해서 k 되는 거 맞거든요. 즉 여기 있는 요 곡선 위에도 이 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요 점이라고 하는 거는 꼭 여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도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옆으로 3칸, 밑으로 3칸이라는 걸 바로 볼 수 있어요. 3칸이니까 x 대신에 x 빼기 3 y 대신에 y 빼기 3 요거잖아요. 참 밑으로 3칸이니까 y 플러스 3 요렇게 y 플러스 3이니까 넘어갔죠. 이렇게. 네. 그럼 바로 뭐가 보이냐면 1대1대 루트 2가 바로 보인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안 보이면 이제 조금 계산으로 피지컬로 뚫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제 이걸 이렇게 푸신 분 있을 거거든요. 여기 있는 이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y는 마이너스 1이 기울기고 어디를 지나야 돼요? 이 점을 지나야 되죠. x 마이너스 로그 2의 2분의 k 그리고 y 좌표는 k 요렇게 해놓고 다시 얘가 누구랑 만난다? 얘랑 만난다. 요렇게 이제 가주는 풀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문제를 풀면서 좀 계산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라고 느낀 거는 요렇게 풀었기 때문이에요. 요렇게. 근데 분명히 이제 제가 보건데 평가원은 계산이 많은 것처럼 포장을 할 뿐 실제로 계산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항상 늘 그랬어요. 네, 작년 2024년 6월 평가원 12번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계산이 과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려면은 이거를 봐야 됩니다. 이거를. 얘가 이거 위에 있구나. 그래서 얘가 옆으로 3칸, 밑으로 3칸 가서 얘가 이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상에서 뭐라고 했어요? 원점으로부터 OAB의 넓이가 16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어딘가 O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내가 삼각형 OAB를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얘가 지금 AB의 길이가 1대 1대 루트니까 3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높이만 구해주면 돼요. 그럼 높이 H는 뭐가 되는 거냐? 그럼 얘가 일반형 바꿔주시면은 이거는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점과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럼 얘가 X 플러스 Y 요게 이제 넘어가 버리면은 마이너스 로그 2의 2분의 K 얘가 마이너스 K 요렇게 는 0 요거죠. 따라서 이 H라고 하는 거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2분의 절대값에 원점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의 요건데 그냥 플러스라 생각하고 요렇게 처리를 해버릴게요. 어차피 절대값 씌워놨으니까. 자, 그럼 이게 얼마가 돼주면 되냐? 자, 지금 2분의 1의 밑변이 3 루트 2고 높이가 h인데 얘가 지금 16이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얘가 양변에 3분의 2 곱하면은 요렇게 되고 됐죠? 양변에 루트 2를 나눠주면은 요렇게 되죠. 맞아요? 따라서 h라고 하는 거는 3분의 16 루트 2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양변 루트 2 곱하면 얘가 이제 제곱이 되고 그럼 얘가 3분의 32가 돼요. 따라서 여기 있는 이거에 대한 값이 3분의 30인데 어쨌든 현재 K는 양수잖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T가 이제 양수니까 이것도 지금 양수가 돼야 돼요. 이렇게 2분의 K 양수. 따라서 얘 양수죠. 양수죠. 그럼 그냥 절대값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주면 되는 거냐면 그냥 로그 2의 2분의 K 플러스 K 이게 그냥 3분의 30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지금 얘가 로그 2의 K에서 빼기 1이죠. 빼기 1이니까 여기에 플러스 K라고 하는 거는 빼기 1이 넘어갔으니까 3분의 35가 돼요. 요렇게. 그리고 지금 문제상에서는 얘를 구하라 그랬어요. 아예 처음부터 모양이 맞춰져 있죠. K 플러스 로그 2의 K를 구하라가 요게 정답입니다. P는 3이고요. Q는 35가 되어서 P 플러스 Q를 구하라. 정답은 38이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정리 좀 해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여러분들 그 기출문제를 풀면서도 항상 우리가 연습이 돼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1번 만난다 그런 건 연립이다. 연립이다라고 하는 건 지수방정식을 푸는 거다. 그리고 어떤 기울기를 주어진 직선과 뭔가 만남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는 길이 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평행이동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 얘가 같은 길이만큼 뭔가 평행이동이 돼야 되는 거니까 주어진 이 점이 이 지수함수가 아니라 이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다라고 하는 걸 발상을 떠올려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빨리빨리 쓰면 안 보이면 어떡해요?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이제 산으로 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요게 이제 P다. P다. 이렇게 해야지 뭐. 방법이 없지 뭐. 그러면 반대로 요 함수를 내가 뭐 해주면 옆으로 P, 위로 P만큼 평행이동 해주면 즉 y-p는 2의 왼쪽으로 P가 되어지는 거니까 x-2 x 대신에 지금 x 플러스 P 넣었잖아요. 요렇게 플러스 P 요렇게 해주고 그 다음 빼기 3 요렇게 요 식을 써놓고 이제 뭐 해줘야 돼요? 여기 있는 요 점이 이걸 지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 P를 찾아내야 합니다. 찾아내면 이 P가 얼마가 나와요? 네, 3이 되는 거죠. 3이 되는 거니까 다시 넣어주면 이제 요 식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게 빨리빨리 안 보이시는 분들은 결국은 얘를 다시 반대 방향으로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것도 이제 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이제 직선 구에서 연립까지 막 시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좀 더 감각적으로 이제 뭔가 평행 이동이다라는 걸 이제 많이 봤던 그 친구들은 이걸 좀 더 빨리 떠올렸을 겁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